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이교혁입니다. 2022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안내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발달된 교통망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ITX를 이용한다면 용산에서 1시간 10분, 청량리에서 50분, 전철로는 상봉에서 1시간, 자동차로는 서울 동북부, 분당, 원주, 인제 등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는 6만 평의 대지 위에 첨단 도서관, 서구관, 체육관, 학생회관, 생활관, 체력 단련시설,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과별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학업을 이수하게 됩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학과 단일 모집단위입니다. 원서를 쓸 때는 학과가 하나지만 입학이 확정된 이후에는 2월 중순에 12개 심화과정으로 배치됩니다. 심화과정은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과 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실과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로 운영됩니다. 배치는 개인별 선호에 따라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지원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심화 과정은 21학점을 해당 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할 뿐이며 모든 전공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생활관은 전체 학생 중 57% 정도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 여학생은 54%, 남학생은 47% 정도 입사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한 1인 1실 사용 기준이며 만약 코로나가 없다면 신입생 여학생의 경우 약 90% 이상이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대학은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국립종합대에 비해서도 더 저렴하지요. 한 학기에 161만 5천 원입니다. 게다가 장학제도도 많아서 재학생의 상당수가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로 활동하게 되면 약 40년 가까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은퇴 후 공무원연금까지 보장되는 것이니 현재 우리나라 직업선호도 1위가 바로 초등교사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사실 4, 5년 전에는 한 8, 90% 정도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의 정원 축소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육대학들은 이제 요즘에 60% 내외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우리 대학도 6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교대 중에서는 5위 정도 위치하고 있죠. 교대가 비록 60% 내외지만 사범대학에 비하면 3배 정도는 더 높은 수치입니다. 2022학년도 올해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의 경우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더욱이 면접까지 폐지되었습니다. 교대니까 당연히 면접이 중요하죠. 그런데 1단계 2 내지 3배수를 뽑아 면접을 운영하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과락이 아니면 전원 합격하게 됩니다. 면접의 효용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수년간 지속되었고 우리 대학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면접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도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유불리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부분을 이제 폐지하게 됐고요. 정시도 면접 폐지해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재금지 사항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부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실시하므로 수험생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N수생의 경우는 입학처에서 기재금지 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에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전년도 볼까요? 2021학년도에는 이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교회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적, 공인 어학시험, 교회 수상, 그런 인정 취득, 학교장 승인 없는 학생 개인의 교회에 대한 활동, 이거 전부 전년도에 안 됐죠.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소논문이라든가 자격증, 봉사활동, 특기사항, 방과후 학교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장학생 장학금 관련 내용도 올해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이 현 고3 학생들 5학기를 했으니까 5개 할 수 있죠. 학기당 하나. N수생들은 6학기를 했으니까 6개, 최대 6개, 학기당 하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는 이제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다른 희망하다가 3학년 때 교대를 가겠다 해서 옛날에 의사, 끝에 가서 교사, 이런 게 보여져서 조금 전공 변경한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대학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343명 중 196명을 선발합니다. 전체 57%에 해당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되 특수교육 대상자만 8명에서 5명으로 3명 줄었습니다.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 접수 시에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온라인 제공이 어려운 학생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 N수생 경우는 수상 실적을 별도로 입력해야 됩니다. 현 고3 학생들이 5학기까지 마쳤으므로 학기당 1개, 최대 5개까지 수상 실적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N수생들도 옛날엔 3, 40개 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학기당 학개 동일하게 학기당 1개 해서 최대 6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다른 대학에 원서 접수할 때도 본인이 선택했던 첫 번째 대학에 냈던 그 수상 실적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걸 만약에 다르게 제출하게 되면 합격 취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되고 입력 시에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데이터로 넘어올 때는 이제 3, 40개의 학생부가 있어서 그거를 매핑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때 오타 안 돼요. 축약해서 입력해도 안 됩니다. 아주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에러 없이 그 부분을 이제 평가에 반영하게 되겠죠. 물론 틀린 경우는 이제 입학처에서 그 부분을 다 찾아서 일일이 이제 아마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각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부분이나 또는 원서 접수 시에 자세히 안내되니까 그때 또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출된 학생부에 대하여 10월 중 3인의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독립평가로 진행하게 되며 평가 점수는 3인의 표준 점수로 하게 됩니다. 11월 수능시험이 끝나고 12월 10일경 수능 성적이 나오면 각 전형별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한 학생에 대해서 서류평가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하고 4영역 합 12 이내, 한국사 4 이내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4영역 합 15 이내, 한국사 4 이내입니다. 탐구의 경우 두 과목을 응시할 수 있죠. 사탐 2개 또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또는 과탐 2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값을 그 탐구의 등급으로 합니다. 예를 들게요. 만약 교직적인 성인제 같은 경우에 탐구가 하나는 3등급 또 하나는 4등급 그러면 탐구의 평균 등급은 3.5등급이 됩니다. 이럴 때 그 소점 아래를 버리거나 또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3.5 이렇게 하죠. 그래서 4영역 합이 11.5 그러면 되는 것이고 12.5 이러면 불합격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의 서류평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품성 28, 지성 34, 잠재력 38 비중으로 나뉩니다. 품성의 경우는 품성의 경우 수치가 좀 작죠. 28. 이는 이제 우리 교대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모범생이라서 품성으로 좀 차이지기에는 좀 그래서 품성이 좀 점수를 좀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지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교과 학습 영역, 독서 활동 영역이고, 품성에 중점 두는 것은 자율활동 또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잠재력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딱 부러지게 뭐 경계를 딱 해가지고 그걸로 판단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영역 간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영역으로 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과 활동이 위축되고 온라인 수업이 주류를 이뤘죠. 평가위원들도 그것을 감안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평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교과학습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목별 성취도,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과목별 이해 수준, 수업 태도, 참여도 그런 것들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학 이수 여부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서는 독서량, 다양한 독서, 교육 관련 도서 등이 평가에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활동의 내용과 인성 관련 수상 실적 등도 품성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팬데믹을 고려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졸업 예정자라면 50시간 이상, 졸업자라면 6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뭐 그 이상 많은 시간을 한다고 해서, 뭐 시간상이 많다고 해서, 뭐 더 봉사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안 될 때는 좀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점수니까. 동아리 활동은 지원자 대부분이 교육 관련 동아리를 경험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을 많이 우리 대학에 제출합니다. 근데 꼭 교육 관련 동아리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동아리든지 그 동아리 내에서 그 역할, 행동 사례에 대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꿈을 키운 사례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출결과 관련하여서는 그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무단이란 뜻이죠. 감점 처리될 겁니다.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다 뭐 학교 폭력, 뭐 이러면 그냥 과락 처리될 겁니다. 그 외에 추천서를 대신할 이제 선생님의 기록인 행동 발달 상황이죠. 행동 시스템의 종합 의견.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지성이 될 수도 있고, 품성이 될 수도 있고, 잠재력도 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크게 A, B, C 세 영역으로 평가합니다. 각 영역에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세분화해서 총 9단계 척도로 평가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 영역의 평가를 받는다면 최초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그렇다고 B 영역이 평가받는다고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B 영역은 추가 합격 영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C 영역은 안 됩니다. C 영역은 이 과락에 대한 거죠. 우리는 면접을 수시에서 폐지했죠.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감을 서류평가 과락 제도를 두면서 저희가 좀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343명 중 147명, 약 43%를 나학원에서 모집합니다. 일반 학생이 전년도 127명 모집에서 올해 109명으로 18명 줄었고, 대신 지역인재인 강원교육인재 전형이 18명 늘었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정시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 사이에 이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죠. 그에 따른 유불리가 있기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면접 폐지는 나학원에 집중된 이 교육대학 속에서 우리 대학이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률을 좀 도모하는 면이 있고요. 이 면접평가의 영향력과 타당성을 고민해 본 결과 일단 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로 반영합니다. 이론상 만점은 200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130에서 140점 정도로 분포하죠. 그래서 영어 1등급 만점인 경우 환산 점수가 100점인데 비해서 국,
특수 탐구 과목은 3, 40점 정도 더 비중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탐구 과목을 응시한다면 취득 점수에 대해서 3%를 가산하여 줍니다. 만약 과탐 과목을 2과목 응시했다. 그러면 각각 3%를 가산한 후에 그걸 합친 점수를 과탐 점수로 합니다. 영어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5점입니다. 원점수 90점은 1등급으로 환산해서 100점 되죠. 근데 만약에 원점수가 89점이라면 2등급이 되어서 환산하면 95점 됩니다. 원점수 1점 차이가 실제 평가에서는 5점으로 벌어지게 되는 조금 불합리가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89점보다는 90점, 79점보다는 8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 4등급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점에서 9.6점까지 0.2점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5등급 이하는 저희 대학은 아예 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 너무 등한했다. 초등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이제 우리 대학은 말씀드린다는 거죠. 한국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2021학년도 전년도 전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수시 모집은 199명 모집에 총 1169명이 지원해서 약 6대1, 5.9대1, 약 6대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의 9.4대1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수시의 6대1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 1대1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6번 지원 가능하니까요. 정시 모집은 당초 모집 인원 147명에 수시 미충원 2월 인원 51명을 포함해서 총 198명을 모집했습니다. 지원 인원 484명으로 2.4대 1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나 정시에 성비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전년도 수시 성비 현황입니다. 남녀 지원 인원 대비 등록 인원은 남학생이 4% 정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학생 대 남학생이 7대3 비율입니다. 전년도 수시 졸업 연도별 현황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78%, 재수생이 15%, 3, 4수생이 5% 정도 등록했습니다. 전년도 수시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 인재가 있는 강원도가 199명 지원에 75명이 합격하여 지원자 대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죠. 이어 경기 31명, 서울 7명, 전남 6명, 그 외에 인천과 경남 5명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를 제외한다면 일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특목고는 6%, 자율형 사립고는 3%, 자율형 공립고 학생은 한 6% 정도 분포합니다. 모집단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년도 우리 대학 수시에 합격한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일반고가 92% 정도 붙었고요. 특목고가 7%, 자율형 사립고가 빵명 0%입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1.4% 합격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블라인드 평가의 이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일반고 학생의 모집단이 85%인데 92%가 합격했다. 많이 붙었다는 거죠. 자율고는 거의 합격자를 못 냈다. 그죠? 이건 내신 성적이 수시에 영향력을 많이 줬다. 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이 자율고하고 일반고는 잘 구분 못합니다. 특목고는 전문 교과가 있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율고, 일반고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자율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 따기 좀 어려운 학교죠. 좀 균질 집단이죠. 그러니까 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 떨어진 걸 보면은 내신이 잘 나오는 일반고 학생들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이거에 좀 대응해서 면접을 폐지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내신이 높은 학생 통과율이 높던 1단계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합격을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이제 잘 안 나오는 학교일 경우에 다른 교대라면 1단계 때 떨어지겠지만 춘천교대는 최저 등급이 오히려 합격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시 전형별 경쟁률입니다. 교직 적용성 인자가 전전년도에 비해 많이 낮아진 8.8대 1입니다. 강원교육 인자가 2.6대 1, 국가보훈 대상자가 5.5대 1,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4대 1, 농어촌 학생이 5.6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5.2대 1, 특수교육 대상자가 2.9대 1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내신 성적을 보면 국가보훈과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하면 2등급 내외에서 평균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전년도 수시 1단계 통과자 중에서 수능 최저를 얼마나 충족했나를 살펴볼 수 있는 표입니다. 이때 이제 1단계 배수가 강원교육인재만 3배수를 통과시켰고 나머지는 다 4배수를 통과시켰습니다. 면접을 아주 힘들게 했죠. 배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2, 3배수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뽑아보려고 대부분 4배수 뭐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처럼 12가 아니고 14였어요. 지금보다 뭐 2등급이 낮았죠.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교직 적용성 인재 1단계 합격자 384명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은 312명. 꽤 많아요. 96명 뽑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312명은 이제 81% 정도 되죠. 강원교육 인재는 지원자가 3배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원자 전원이 186명 전원이 1단계를 통과했죠. 그 중에 127명 비율로는 68%가 최저 등급을 충족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71% 충족했고요. 그 외 나머지 전형은 50% 이하가 최저 등급을 충족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인데요. 이거 잘 보면 올해를 알 수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전년도 수시 최종 등록자의 수능 성적 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직 적용성 인재 수능 최저를 충족한 312명 중 59명이 등록했습니다. 아까 충족한 학생이 312명이라고 했는데 왜 59명이 등록했느냐?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이탈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96명 뽑으려고 했죠. 미충원이 발생했습니다. 1단계 합격자 맨 마지막 학생까지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강원교육 인재는 최종 석차 127명 중에서 1단계 수능 최저 만족한 127명 중에서 최종 석차 100등까지 추가 합격해가지고 모집 인원을 채웠습니다. 그 외 전형은 모두 미충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1단계를 통과했다면 면접의 영향력이 없이 저는 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학이 면접을 없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년도 4개 영역 수능 평균 성적을 보면 전전년도에 비해 농어촌 학생을 제외하고 다소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은 2등급 중반에서 3등급대이고 최저는 수능 최저 등급이 3.5와 같습니다. 전년도 정시 성비 현황입니다. 역시 정시도 성비 제도가 없습니다. 우연하게도 전년도의 지원자의 남녀 성비가 50대 50으로 똑같았어요. 242명.
어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신기했긴 한데, 예, 최종 등록할 때 보면은, 여학생이 5% 더 증가했죠. 남학생이 5% 줄고, 그래서 여학생이 더 많이 합격하였습니다. 전년도 정시 졸업연도별 현황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약 19%, 재수생이 많이 붙었어요. 41.5%, 3, 4수생이 37% 정도에 등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을 2번, 3번 보니 더 잘 볼 수밖에 없겠지요. 정시 지역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서울이 133명 지원해서 63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이어 경기가 62명, 예, 강원도도 뭐 28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시 지역 인재 작년에 20명을 뒀기 때문에 20명이 지역 인재로 붙고 나머지 다른 전형으로 8명이 합격한 수치입니다. 그 외 각 지역별로 소규모 인원이 합격하였습니다. 정시 이제 고교 유형 합격자 보면 이제 수시랑 판이하게 다르죠.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고교 유형별 비율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를 제외한다면 일반고 학생이 85%라고 그랬죠. 특목고 학생은 6%, 자유형 사립고는 3%, 자유형 공립고가 6%, 모집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 거 볼게요. 우리 대학 보면 일반고가 71%, 예, 모집단 85보다 툭 떨어지죠. 심지어 수시 92%에 비해서 툭 떨어지죠. 예, 그래도 뭐 71% 적은 건 아니죠. 엄청 많이 붙은 거죠. 특목고가 약 11%, 예, 모집단 6%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붙죠. 자유형 사립고가 약 12%, 예, 모집단 3%보다 무려 4배 정도 더 많이 붙죠. 자유형 공립고는 2.6%, 여기는 뭐 낮아졌어요. 모집단 6%인데 뭐 자유형 공립고는 일반고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죠. 따라서 이들 고교 유형은 수시 전형이 아주 불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시 수능 중심이어야, 예, 뭐 자사고니 특목고니 뭐 이런 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기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정시 40% 확대, 정부 정책에 그런 거에 대한 근간이 다 이런 데이터에 근거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정시 경쟁률 볼게요. 전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상승했는데, 이것은 이제 나군에 이제 뽑는 대학이 전전년도에 12개에서 작년에 이제 11개로 줄었어요. 이제 교원대가 가군으로 갔죠. 그래서 뭐 좀 분산이 조금 덜 돼서 올라간 거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다시 이화여대가 가군했다가 나로 오죠. 그러니까 다시 또 12개 대학이 됐어요. 그렇다면 올해 정시도 다시 또 2대1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전년도 정시 모집 수능 성적을 보면 일반 학생이나 강원교육인자나 모두 수능 사용력 평균이 2.63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4년 전에는 2등급 아래가 참 드물었죠. 평균 1.72 이랬죠. 그에 비하면 요즘은 교대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블라인드 평가가 강화되어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내신 높은 학생들은 4교대, 5교대 중복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에 등록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교대의 미충원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수시 면접을 폐지하여 1단계를 없애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수시 합격의 기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 최저 등급을 통하여 재학생의 학업 성취의 균질성을 확보하여 팀 과제 수행, 건전한 경쟁, 상호 협력을 대학사회에 구현하고 졸업 후 임용시험 합격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준천교대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힘든 팬데믹 환경을 이겨내는 모든 수험생에게 장하고 대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